안녕하세요. 월요일 징계수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공부하시고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이제 근황 토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문제만 겨우 풀어봤고요. 그리고 약간, 뭐죠? 합성함수의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는 그전에는 안 해보다가 이제 약간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조금 이제 행렬곡으로 나타난다는 게 좀 신선했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그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에 자격증 시험 간단한 걸 하나 보고 오느라 사람이 좀 귀찮아지고 나태해져서 이번 주에는 들고 온 게 없고요. 네. 근데 그 배동 선생님이랑 이제 강 선생님께서 풀어주신 그걸 살짝 봤는데 저도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합성 함수 미분을 할 때, 그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볼 때 이게 행렬처럼 나타난다는 게 그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제가 한번 올렸던 문제 중에서 그 벡터 함수의 선형 변환으로 뭐 3x3 행렬인가? 그거를 태우는 거를 한번 봤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게 무슨 의미지 했는데 이제 슬슬 뭔가 미적분에서도 뭔가 그 선형대수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좀 등장하는 것 같아서 좀 흥미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 흥미로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그러면 이제 저는 뭐 3주 연속 주말에 좀 바빴고요. 이례적으로 이렇게 주말에 좀 바빴고, 어, 새로 업무를 시작한 게 있어서 좀 뭐 조금 늦게까지 회의가 하는 날이 좀 많아진 거? 그 정도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면 강 선생님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하고, 네. 그뭐 지적이나 보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이 문제를 제가 처음 보고, 이거를 지금 지금까지 한 거로 뭔가 응용을 해서 계속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좀 무리였고 하여튼 15강 15고 렉처 15를 이제 보면서 이해가 됐는데 이 문제도 사실 지금까지하고 마찬가지인데 이 지금 이제 요런 어 요런 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알게 되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풀리는 거는 아니고, 어, 이 식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 합성함수의 미분이나 뭐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이 새로운 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결과를 봤을 때 뭐 쉽게 외워지고 유추도 가능하긴 한데, 그래서 문제는 사실 어렵게 풀리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만약에 제가 이제 처음 시도가 이제 이렇게 시도를 한 건데 합성함수를 쭉 풀어가지고 이 G 연산 F를 뭐 R2에서 R3로 갔다가 다시 R2로 가고 여기서 이제 이게 F고 F 실제로 이렇게 돼가지고 X, Y가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제 스스로 딱 하고 이 식을 보고 이제 다시 한번 했으면 어쩌면 좀, 속이 좀 편하고, 더 이해가 잘 되거나, 이거의 본질적인 그거를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하다 하다 안 돼서 이제 이 일로 바로 와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만 풀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에서 조금 이렇게 넘어가면 지금 저희 이제
쭉 해왔는데, 몇 달 동안 해왔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어딘가에서 막히더란 말이죠. 그게 늘 찝찝하고 좀 불안한 면이 있어서 이걸 제가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 제가 좀 갈피를 잡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 그냥 문제 풀이만 말씀드리자면 먼저 여기서 이제 요게 있으니까 F02를 이게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F02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래서 F02를 구하니까 115가 나왔고 이제 두 번째 DGF02를 이어서 DG115 그래서 UVW를 구해서 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네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그냥 그대로 어, 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대로 했고 그래서 4번에서 요 식을 가지고 그대로 쓰면은 이렇게 돼서 23771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합성함수 뭐 어쩌고 할 때는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아니죠. GF의 미분을 하면 뭐 F 프라임을 먼저 써도 되고 뭐 상관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순서를 지켜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렬 식이 되니까 안 그러면 아예 차원이 안 맞아서 여기서 아마 얘가 이제 일로 올 건데 어 그러면 아닐 거잖아요. 그래도 되나요? 아니요, 안, 이거 안 그 돼, 안, MKN 그거 차원 다 다르면 이게 안 네, 맞춰져가지고 네, 그대로 맞춰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차원은 또 맞네요. 2 곱하기 3에 3 곱하기 2면 거꾸로 해도, 3 어, 곱하기 2에 2 곱하기 3이면, 3x3가 나오죠. 그쵸.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 제가 왜 이러냐면, 이거 생각하다 보면, 하다가도 헷갈리고, 딴 생각하고 그래요. 그, 맞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순서를 정확하게 얘가 일로 못 가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그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뜻은 사실, 어, 여기서, 얘를 할 때, 얘를 D의 U제곱 플러스 2V의 확장이라고, 그러니까 이거의 확장이라고 보면, 이제 DU분의 DV분의 이렇게 이제 요런 게 요 하나일 때 요렇게 그 저 뭐죠 델이 나오니까 이게 하나마다 두 개 나오니까 이게 지금 세 개니까 이 미지수가 세 개니까 요거 하나마다 이제 세 개가 나올 거니까 두 개면 이제 여섯 개가 나온다까지는 맞고 그러면 이제 2 by 3냐 3 by 2냐인데 이제 이 경우는 얘를 이렇게 가로로 했단 말이죠. 이렇게 얘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요렇게 이 형식을 따르니까 이게 이 식이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식을 쓰려면 이런 형식으로 꼭 해야 된다. 다변수에 대해서 할 때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거꾸로 du dv d 오메가 이렇게 만약에 했으면 요 식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스치긴 했어요. 얘가 여기서 확장을 할 때 요렇게 이렇게니까 지금 이거 두 개고 세 개니까 뭔가 이런 행렬이 나오지
않을까는 잠깐 생각했는데 이렇게 멋있는 결과는 내지 못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런 합성함수 이런 꼴을 만들어내려면 이 순서와 형식을 지켰어야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레디언트 계산인데요. 이것도 뭐 풀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y에 대해서 편미분할 값을 이 값에서 해서 이렇게 일사가 쉽게 구해줬고 근데 요거를 이제 레벨 커브하고 같이 한번 스케치해봐라 그런 게 있어서 대충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요 x축하고 y축은 지금 레벨이 이제 레벨 커브가 이렇게 될 텐데 x축하고 y축은 c가 제로인 선이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점근선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되는 게 c는 1 요렇게 되는 게 c는 2 되는 그 레벨 커브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2하고 마이너스 1 요점이니까 여기서 그레디언트는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그렇고요. 요 문제는 비슷하게 뭐 편미분 해가지고 뭐 쉽게 구해져서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됐고 얘를 이런 그 레벨 커브로 정하면 이런 식이 나오고 그래서 C가 제로인 게 이런 그 점근선처럼 그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C가 2분의 1 여기가 C는 1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루트 2하고 마이너스 1인데 루트 2하고 마이너스 1은 C가 2분의 1 되는 그 레벨 커브에 있고 여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여기 아까 그 그레디언트를 보면 루트 2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돼서 C는 1쪽으로 더 높은 쪽으로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그려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디케 선생님은 뭐 이거 딱 했겠죠? 요거는 그 디렉션을 방향도 함수를 찾는 건데요. 요것도 어, xy가 요렇고 p0인 거고 요게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먼저 이제 방향을 크기 1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래서 5분의 1 4,3이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벡터를 구해서 5를 대입 5에서의 값을 봤더니 10 마이너스 20이 나왔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내적한 결과로 를 찾아보니까 네 이렇게 두 개를 이제 그 다 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나왔습니다. 요것도 저, 네. 맨 처음에 그 문제 있잖아요. 네. 맨 처음에 풀어주신 문제. 지금 계속 거기서 생각이 안 넘어가서 계속 머물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체인 룰을 그 안에 거를 미분을 한 게 왜 뒤쪽으로 갈까를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행렬이라는 거를 약간 선형 연산으로, 그 선형 변환으로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를 이제 왼쪽에 한 번 더 선형 변환을 해주는 느낌일 텐데 그러면은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맨 처음에 F라는 애를 먼저 변환을 저것도 결국엔 어떤 선형 변환이니까 그 저희가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도 선형 연산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X라는 뭐 예를 들어서 V라는 방향을 생각을 할 때 걔를 먼저 F를 태운 거에 변화량을 보고 걔를 그 다음에 G를 한 번 더 선형 변환을 취해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가루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F를 먼저 변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G 변환을 생각을 해주는 방식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으니까. 음, 그래서 저는 왜 G가 앞에 써지고 F가 뒤에 써져서 이게 순서가 항상 영향이 있으니까 왜 네. 굳이 저렇게 써여져야 하는 당위가 뭘까를 조금 생각을 개인적으로 계속 들었는데 근데 F 방향으로의 변화량을 보고 걔를 한 번 더 G 방향으로 이렇게 변환해 준 느낌일 테니까 음, 그래서 제가 먼저 오고 G가 그 왼쪽으로 더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행렬로 표현되는 게 저는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함수로 체인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 그냥 무작정 그냥 여태껏 해왔던 대로 바깥 것 미분, 그 다음에 뒤에 것 미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행렬로 쓰여지니까 이게 좀 순서가 명확해 보이는 느낌이랄까요? 약간 이렇게 변환을 아무리 많이 되어 있는 복잡한 부분도 행렬을 쓰니까 얘 먼저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변환을 하고 하는 그 그림이 선형대 음, 수학에서는 좀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서 아, 네네. 그래서 그게 좀 재밌는 상상이 좀 들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 네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얘가 지금 이제 이 G를 이 행렬로 이제 라지 G라고 놓고 이 F를 행렬로 라지 F라고 놓으면 얘가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실제 우리가 행렬을 이제 이렇게 두 행렬을 곱했을 때 뭐 두 행렬 다 무슨 그 행렬이라고 치지만 사실 얘가 이제 선형 변환이고 얘가 정역처럼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떤 음, 뭔가 벡터를 입력을 했을 때 그러면은 G나 F나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율 앞에 있는 개수 같은 느낌일 텐데 네네, 네. 그러면은 F 방향으로의 변화를 먼저 취하고 G를 취하는 게 저희가 해오는 체인룰의 약간 그런 직관이랑 되게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아, 행렬로 네. 쓰니까 조금 직관적으로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았어요. 아, 네. 그럼 이 순서랑도 맞네요. 그죠? 네네. 아, 네. 오늘 변수별로 변화량을 그 출력에 대해서 변화량을 보는 거니까 저거 타고 가는 것도 네, 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15번은 14번하고 크게 다른 게 없어서, 네, 뭐 생략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 레벨 커브에서의 탄젠트 라인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요. 요 fx, 요걸 이제 오히려 그 앞에 문제랑 다르게 방향을 좀 거꾸로라고 생각을 저는 했는데, 요게 이제 레벨 커브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레벨 커브라고, 이 식 자체를 레벨 커브라고 하면, 요 식은 이제 fxy는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그 중에 요 레벨 커브 하나를 라고 생각하면 델 F가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PJL 값을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점에서의 그 데리베레이션은 네이티브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제 원 직경이 커져가는 쪽이니까 일리가 있어 보이고 여기서의 그 탄젠트 라인은 어, 어, 그 편미분 값하고 요, 요 값하고의 내적이라고 보도 되고, 뭐, 우리가 y는 fx, x 마이너스 x0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각각의 그 해당되는 편미분 개수에 이렇게 x는 x0를 놓고 이렇게 놓는 요 식을 구하고, 그래서 이제 기계식적으로 이렇게 다음은 이렇게 저는 구했습니다. 26번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기서 좀 의문이 되는 게 제가 어느 순간에는 이거를 막 이렇게 자유자재로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제부터 갑자기 이식을 봤는데 이게 그
이게 뭔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어,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 x 제로, y 제로가 이 직선상에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왜, 이게 좀 이상한 질문인데, 이게 왜 탄젠트 라인이 되는 거죠? 그걸, 저 그, 네, 잠시만요. 요거 화이트보드 잠깐 켜도 될까요? 네. 어, 크나 오픈. 스크린 쉐어 제가, 중에는 켤 수 없다고 뜨네요. 제가 잠깐 끌게요. 아, 네. 어, 뭐지? 네, 보이세요? 네. 아, 저도 이거 갑자기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생각을 다시 방금 전까지 좀 생각해봐가지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가 잠시만요. P점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그 점도 알고 있고 그 그레디언트 벡터도 알고 있고 여기에 수직한 라인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레디언트 벡터를 잠시만요. 포인트 번째로 음, 식을 먼저 적어 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잠시만요. F px의 x 마이너스 x 제로 더하기 py의 y 마이너스 y 제로는 제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를 내적하는 식으로 바꿔보면 px, py의 x 마이너스 x 제로에 y 마이너스 y 제로 이런 식으로 적히잖아요. 그런데 포인트에서 잠시만요. 표기를 개판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포인트 x 제로고 음. 아 x1 이거 벡터를 px1 px0라고 여기는 그 x0 y0라고 그냥 쓸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떤 라인을 생각하면 라인에서 특정한 점 x, y 점에 대해서 이렇게 벡터로 표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x0, y0 요 점은 알고 있으니까 그 b-x 해서 그 요 방향 벡터 잡는 것처럼 x-x0 임의의 점 x, y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x 빼기 x0랑 y 빼기 y0를 잡을 수 있으니까 요, 요 라인이랑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노멀 벡터에 해당하는 라인 px, py 두 개가 수직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니까 요거 두 개를 내적하면 요 식이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임의의 점 x, y에 해당해서 요 식이 다 만족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수직 조건을 이미 줬으니까 요 조건에 의해서 그 그 수식이 그 주어진 노멀 벡터에 대해서 수직하는 라인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좀 설명을 개판으로 한 것 같은데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혹시 저도 써지나요? 써지네. 네, 다 써줄 거예요. 네. 네, 이, 혹시 이 X0, Y0를 통과하는, 음, 선의 파라메타릭 방정식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X0, Y0,
플러스 t 이렇게도 하잖아요. 네. 혹시 이거 이용해서 구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를? 음, 그렇게 하시려면요. 네. 저희가 잡은 게 그레디언트가 법선 벡터잖아요. 그레디언트가, 네. 그러니까 법선 벡터의 수직인 벡터를 잡으면 그게 방향 벡터로 V 벡터로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저희 선형대수 초반에 이거 비슷한 걸 한번 했었거든요. 네. 3차원에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막 그런 게 그 정리 안 된 채로 막 기억이 나서 자꾸 이걸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3차원에서는 직선이 그냥 직선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뭐죠? 2차원에서의 직선은 역할이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2차원에서 직선의 역할은 평면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맞죠? 직선 하나 그리면 둘로 네네네. 나눠지잖아요. 네. 그렇죠, 평면이. 근데 3차원을 생각을 해보면 그 2차원에서의 직선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평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그 2차원에서 직선의 방정식이랑 3차원에서 평면의 방정식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평면의 방정식을 처음에 이제 구할 때 그 평면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방향을 잡기가 애매한 이유가 그 평행한 어떤 직선을 생각을 하면 그 평행한 직선에 그러니까 어떤 직선에 평행한 평면이 무수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법선 벡터를 생각을 하면 법선의 그 수직인 평면은 한 종류밖에 없죠. 그쵸.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직선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어떤 벡터의 수직인 직선으로 생각을 하면 무수히 많은데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직선은 평행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그 거기에 평행한 직선은 한 종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공간에서는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 2차원에서는 사실 방향으로 해도 그 법선으로 그러니까 뭐야 수직으로 해도 똑같잖아요. 어쨌든 한 종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차원에서는 그 법선 벡터로 해도 나오고 방향 벡터로 해도 직선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제가 이게 마우스도 아니고 패드라서 그 마우스 패드 있죠. 아, 그래서 제가 내 그림을 못 그리는 점은 좀 내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음, 네, 네. 이따가 혹시 제가 공유하게 되면 한번 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아까, 네, 요런 식으로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됐잖아요. 라인에 대해서.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이미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여기 방향 벡터에 대해서 수직인 조건으로 해서 풀어보니까 요런 비슷한 형태가 나오네요. 음, px 어떻게 나오냐? px에 x0 플러스 tv1 x0 플러스 tv1에다가 그 py에 대해서도 똑같이 y0에다가 tv2는 제로 이런 조건으로 나오니까 형태는 식은 본질적으로는 이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만 다르지 같은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그, 그 더한 게 제로가 된다는 거는 지금 그러면 파라메트릭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얘가 라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직해야 되는 벡터, 그레디언트 벡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그라디언트랑 아, 얘랑 수직해야 그라디언트를 되는 조건을 주고 아, 나서 식을 만든 거죠. 음, 네, 네, 고맙습니다. 한 네. 문제 남았는데, 그거는 뭐, 저는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드 어떻게 닫죠? 감사합니다. 저도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어요, 보드. 어. 아, 이거 위에 그냥 X 버튼 누르면 되나 보네요. 아, 네. 그러면 제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잠시만요. 왜 돌아갔지? 이게 저도 아니고. 이상한데? 그쵸? 돌아갔죠? 근데 그, 뭐죠? 아, 잠시만요. 뭘 잘못 눌렀거든요, 제가.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걸. 트위터를 잘못 눌렀 이제 잘 보이시죠? 네. 네, 좋습니다. 몇 패널, 아, 네. 일단, 일단 그, 김남호 선생님, 그, 아까 설명 들으면서 부랴부랴 막 이렇게 찾았는데, 그, 지난번에 그, 공유해드렸던 합성함수 이제 미분법 할 때 시각화했던 거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요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 합성함수가 그러니까 요거죠. 요게 합성함수인데 근데 얘를 미분하면 g 프라임 fx에 f 프라임 x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아까 김남호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그 연산이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x축에서 먼저 변하고 그 변화가 이제 U축, 그러니까 U는 fx니까 U축으로 가서 f가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g가 변하는데, 이제 1차원상, 아, 1변수에서는 사실은 변수 변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곱하기로 해도 그냥 무방하다라고 되는데, 이제 그 변수가 여러 개면 여러 개가 다 변하니까, 그거를 행렬곱처럼 그렇게 얘가 먼저 변하고 얘가 먼저 그 다음에 변하고 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그래서 요거를 잠깐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도 그냥 이렇게 그 뭐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방법을 보고 이렇게 그냥 쭉 푼 거라서 계산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계산이 틀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계산은 일단 냅두고 저는 이게 왜 행렬이 나와야 되지라는 부분이 조금 그 궁금한데 그 부분 혹시 뭐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얘가 성분이 세개니까 이렇게 뭐 6개가 나와야 되고 뭐 얘도 이제 6개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그거는 알겠는데 그리고 이제 자코비안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해가지고 자코비안 행렬을 구하잖아요. 그거랑도 조금 뭐 연관이 있을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꼭 이렇게 행렬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체인룰로 해가지고 얘를 찾는데,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면 벡터 형태로 나타나야 돼서 행렬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제 뭐 이변섬수 요것만 한번 보면 이변섬수만 생각을 했을 때 그 뭐 그라디언트 F를 해보면 x, y 이렇게 되면 이제 fxi에 뭐 fyj에
뭐 이렇게 나타날 거니까. 그래서 벡터니까 이제 항이 두 개가 있다. 또는 이제 성분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는 어쨌든 이변수인데도 성분이 지금 네 개가 나타나잖아요.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게 조금 신기하고 궁금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음, 음, 수가. 일단 우리가 그 결국 조작할 수 있는 거는 그 맨 처음 단에 들어가는 X랑 Y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거는 G1, G2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는데 일단 좀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한 개를 그냥 한 개씩 따로 본다고 하면 한 개에 대해서 우리가 X1을 왔다 갔다 했을 때 G가 얼마나 변하나 요거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합성함수 했던 것처럼 그 Y도 왔다 갔다 시켰을 때 얼마나 변하나 이런 식으로 벡터가 하나 튀어나올 거잖아요. 두 개가 나오겠죠. 인풋이 X1, 그 Y니까 X랑 Y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G2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별개로 볼 수 있으니까 G2에 대해서 동일한 작업을 하면은 그 X랑 Y에 대해서 그 미소로 움직였을 때 얼마나 바뀌나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투바이 우리가 입력이 두 개고 출력이 두 개니까 각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벡터가 튀어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음, 일단 그것도 괜찮은 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국 원하는 게 인풋에서 약간 변화시켰을 때 아웃풋에서 얼마나 변하냐. 요게 그 키포인트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의미하는 게, 사실은 이거 곱하기 이거라서, 그렇게 따지면 네, 맞는 것 같기는 하네요.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될 거라서, G1, V고, F2, X고, G1, W였죠. 네, 결국 그 GF1이랑 U랑 지금 상황에서는 동일하게 봐도 되는 거니까 그 캔슬 아웃 다 시켜버리면 그렇죠, 그 그렇죠. X에 대해서 변화량처럼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얘는 왜 행렬이 나왔을까요? 그 저도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공부를 깊게 안 해서 약간 텐서 막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냥 뭐 그런갑다 하는데 뭐 1차 텐서를 뭐 미분을 하거나 막 변환을 해주면 2차 텐서가 되고 약간 그런 내용이 약간 다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쉽게 설명하기에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직관적으로 그때 예전에 제가 구면인가를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하려고 할 때 하나의 그 파라미터로 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강남 선생님께서 아마 그럼 안 될 거다. 왜냐면 평면이라는 게 결국에는 독립적인 두 방향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게 평면이 되는데 그래서 뭐 3차원을 만들려면 독립적인 세 개의 방향이 있어야 될 거고 약간 그러면 내가 벡터 함수를 뭔가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할 때 직관적으로 내가 평면을 만들 거야. 이러면은 독립적인 성분이 두 개니까 그 2차 벡터여야 두 개의 인풋이 들어가는 벡터였구나라는 게 직관적으로 좀 다가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직관이 좀 깨지는 것 같아서 저도 뭔가 알긴 알겠는데 이게 x 방향 기저 벡터 그러니까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배우고 그리고 각 기저 축 방향으로의 그 그 미분을 배우니까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알겠는데 근데 좀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벡터 함수를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을 할 때처럼 뭔가 직관적으로 이건 벡터여야지 약간 이것처럼 이건 행렬이어야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다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음, 이런 걸 이제 그 가까스가 있었으면 이제
이런 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닭가수가 지금 중지된 상태라서 조금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각 개별 그 아웃풋 함수별로 그 변수에 대해서 나오니까 벡터로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요게 근데 함수가 여러 개 있으니까 뭐 벡터를 그냥 여러 개를 뭐 튜플처럼 이런 식으로 던질 수도 없는 거고 그냥 행렬로 하는 게 붙여서 행렬로 주는 게 제일 자연스러우니까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얘를 트랜스포즈 해도 되거든요. 음,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행렬일까가 1번이고 얘를 트랜스포즈를 해도 됐는데 왜 하필이면 얘는 이렇게 됐을까? 요게 저는 그게 아직 미해결 난제인 것 같습니다. 선형 연산자로 봤을 때도 잠시만요.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야코비안 계산할 때 맨날 그 고민됐던 게 항상 그거 이렇게 그래서 드르륵 해서 이게 드르륵 써야 돼 드르륵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썼더라 약간 그거 할 때 많았거든요. 그거 정사각형이면 진짜 헷갈리거든요. 맨날 이쪽이랑 헷갈려가지고 맨날 보고하고 뭐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연수변 안 할 때 자코비안 잔뜩 완전 많이 쓰시지 않아요? 통계학 가면. 그쵸.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까지는 다행히 안 가는 문제들이 좀 나와서 그러면 일단은 얘는 넘어가고요. 여기는 잘 해주셔가지고 여기는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31번이랑 아까 그 요거 질문을 하셨던 부분이랑 약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맨 마지막 번호를 제가 조금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얘는 3,2에서 그 데리버티브와 수직인 게 어떤 그러니까 뭐죠? 어 뭐라 그래야 되죠? 수직인 게 어떤 거냐라는 걸 이제 물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U라는 거를 이렇게 놨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냥 단위 벡터만 좋으니까 요걸 조건으로 걸었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P점에서 그레디언트를 그려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수직이려면 그 내적해서 제로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렉셔널 데리버티브가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제로이려면 얘가 이제 수직이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수직인 거를 찾으려니까 그냥 여기가 2대 7이니까 7대 마이너스 2를 해서 저는 이렇게 찾았거든요. 일단 근데 이제 아까 질문을 하셨던 부분이랑 약간 생각을 해보면 직선이 이제 보통 뭐 y는 지금 2차원 2D xy 플레인에서는 평면에서는 y는 ax 더하기 b 이런 형태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빵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직선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직선을 구할 때 이런 어떤 법선 벡터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n 벡터라고 하면 n 벡터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점이 x0, y0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가 이제 이 벡터가 x 빼기 x0, y 빼기 y0 이렇게 되니까 내적해서 0이어야 되니까 그 n 벡터랑 내적하면 0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얘가 p, q다라고 하면 이제 p, q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방향 벡터를 해서 해도 돼요. 왜냐면 그 평면에서는 직선이 방향이 주어지면 이 방향에 평행한 직선이 요런 식으로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얘가 아니고
뭐 방향 벡터가 예를 들어서 뭐 a, b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x 빼기 x0, y 빼기 y 이거 이렇게 쓸게요.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x0의 i 그다음에 y 빼기 y0의 j가 이제 k의 ai bj다.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x 빼기 x0가 kai고 ka죠. 그 다음에 y 빼기 y0가 kb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k를 구해보면 요거는 잠깐 지우고요. 여기서 k를 구해보면 k가 a분의 x 빼기 x0 b분의 y 빼기 y0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아까 법선 벡터를 pq라고 했으니까 a를 마이너스 p분의 1이라 그러고 b를 q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제 그 n 벡터랑 얘랑 아까 얘랑 대적하면 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임의로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왜냐면 뭐 k배가 있으니까 임의로 이렇게 아니면 좀 뭐다 그러면 여기다가 t 이런 걸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저는 그냥 어차피 비율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랬을 때도 똑같은 식이 나와요. 그거 괜히 지웠네. 그러면 아까 식은 p, q 얘였는데 지금 나오는 식은 여기다가 이제 a, b를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의 p x 빼기 x0 얘가 q y 빼기 y0 이렇게 나와서 얘만 우변으로 이제 얘만 더해주면 얘랑 똑같은 식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똑같은 식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걸 이제 3차원으로 확장을 하면 3차원으로 확장하면 여기서 이제 z 방향이 더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k 벡터가 이렇게 더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은 뭐 ck 이렇게 들어간 거겠죠. 그랬을 때 얘가 c분의 z 빼기 z0 이렇게 나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3차원에서는 이런 그 등식 두 개짜리로 나온다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평면의 경우는 이렇게 평면이 있으면 어떤 벡터의 평행한 평면이라 그러면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막 돌아갈 거잖아요. 이 벡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릴 수 있거든요. 평면을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벡터가 있으면 평행한 벡터를 이렇게 돌려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실제로 이 벡터의 뭐 평행한 평면을 잡아보면 이제 무한계가 나오는데 근데 이 벡터의 수직인 평면은 면이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그런 그 평면들만 수직일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도 이제 뭐 PI, QJ, 뭐 RK 이게 이제 법선 벡터고 그 다음에 똑같이 어떤 점 X0, Y0, Z0를 지나가고 어떤 X, Y, Z를 잡았을 때 이 벡터가 여기에 수직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PI, QJ, RK가 이게 사실은 X 빼기 X0I, Y 빼기 Y0, J, Z 빼기 Z0, K 이렇게 내적해서 0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처럼 요거랑 이제 똑같은 형태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여기를 이렇게 놓고 보면 네. P랑 곱하고 Q랑 곱하고 뭐 R이랑 곱하고 이렇게 곱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거 풀어주신 거를 보니까 그 고등학생들 고1인가 고등학교 수학 3인가 과목 보면은 마지막쯤에 도형의 이동 막 이런 거 있고 그런 거 애들이 풀 때 이제 자취의 방정식
나오고, 그리고 K 값에 상관없이 뭐 두 직선의 방정식이 교차하는 그러면은 이제 그 K 값에 상관없으니까 이게 교점을 하나를 픽스를 할 수 있어서 그 교점을 지나는 무한한 뭔가 직선을 무한계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중에서 특정하는 그게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그려주신 거 보니까 3차원에서는 직선이 되게 2차원에서 점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3차원에서 점은 약간 이렇게 도는 거 말고도 이게 더 막 자유도가 더 높은 기분이 들고 그러면 이렇게 이게 고차원으로 올라가도 그런 게 그대로 유지되는지도 참 신기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번 날 동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3차원에서는 평면이 그 2차원에서 그쵸 한 차원씩 올라갈 때마다 그 반을 가르는 역할을 한다. 서포트 벡터 모션 할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계속 기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n차원 초평면에서는 n-1차원의 그 초평면이 그 공간을 이등분한다. 그게 딱 계속 관통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n-2차원부터 그 아래 단계들은 좀 또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또 일반화가 되는지, 그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 그림을 보니까 그냥 진짜 점이랑 다를 바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3차원에서 직선이.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코멘트 공유 감사합니다. 저도 약간 N차원은 근데 상상이 안 되니까 그거를 네, 상상을 하려고 하면 하다가 이제 아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뭐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자코비안 매트릭스 폼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컬럼 벡터를 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잠시만요.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는 이런 함수에 대해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3 by 2가 나오잖아요. 요거를 그 컬럼 벡터로 보게 되면은 각 컬럼이 그 각 변수에 대해서 1차 선형 근사를 제공해 주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보, 음,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약간 뭐 태클 걸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로우 벡터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뭐 수학에서 그냥 편의상 정의해서 쓰는 게 대다수니까 뭐 이것도 뭐 이게 더 쓸모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했지 않았나 뭐 뭔가가 싶습니다. 있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더 뭐 공유해 주실 뭐 것들이 있나요? 제가 그 1차, 일차 변수? 그, 그 매개 변수가 하나일 때에서 그 확장했을 때를 잠깐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아, 그- 그 개념이 맞나? 그래도 제일 좀 비슷하게 간 건데, 맨 처음에 이제 문제 했을 때 그 15강을 보기 전 얘기인데요. 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t는 이제 이렇게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문제는 G1하고 G2를 UVW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G1도 UVW로 표현되고 G2도 UVW로 표현되고 U도 VX, V도 VX, W도 VX. 그러면 이제 여기가 G1, U.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제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제 D 아니죠. DG1분의 이거 하고 이제 Y인데 얘를 구하려면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T에서 Z로 가는 모든 경로를 다 했구나라고 만약에 했구나. 그럼 여기서도 해볼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간 거는 DG1U, DU, DX 플러스 이번에는 요렇게 그러면 DG1, DV, DV 여기는 얘가 맞죠? 네, 라운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렇게도 가니까 G1, W 요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 G2도 비슷하게 될 거고. 그래서 요게 나왔고 요걸 행렬로 표현해 볼까 하니까 이제 어 어이구 얘랑 이건? 얘하고 얘를 연산을 시키려다 보니까 얘를 로벡타로 배치하고 얘를 컬럼 벡터로 배치하는 방법을 찾아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이쪽이 G1하고 G1 UVW가 되고 여기가 G2 UVW가 되고 여기가 DX 여기가 DY 이렇게 됐는데 여튼 조금 더 해볼 걸 그랬어요. 15강을 그냥 너무 미리 본 것 같아요. 네. 저렇게 하니까 약간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아쉽네요. 조금 더 해봤으면 진짜로 못했는지 좀 확인하고 그만뒀을 수 있을 텐데. 여기 뭘 공유를 해주셨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변수에 대해서 그 함수는 그대로 두고 그, 그 각각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방식으로도 볼 수 있고 그 함수를 쪼개놓고 그레디언트 하는 방식으로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코비안 풍열을 볼 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또 그러면 공유해 주실 것들 있으신가요? 공유는 아니, 좀 전에 강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거를 보고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 같은 게 이제, 예전에 이제, 서명대 수학 할 때, 이제, 다가수 시간에도 그렇고, 많이 나눴던 얘기가,
기저가 유의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저 체인룰을 보면서 되게 많이 와닿는다고 느끼는 게 일단 기저를 대충 잡든 어쨌든 어떻게 잡든 내 할 바 아니고 일단 잡아. 그리고 그 변화랑 봐. 근데 그거를 너가 알고 싶은 기저로 바꿔서 생각하려면 체인룰 쓰면 되잖아. 어차피 약간 이게 되게 치트키 같고 사기 같고 그리고 너가 어떤 기저를 잡든 내가 어떤 기저를 잡든 그거를 맞춰줄 수 있는 게 그게 체인룰이고 그리고 그게 그 행렬의 방식, 선형 변환의 방식으로 그리고 저렇게 저게 그 기호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와닿지 않다가 저렇게 쓰고 나니까 좀 더 되게 직관적으로 와닿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결합 형태로 적혀 있으니까 나 같아도 저거 그냥 벡터 간의 내적처럼 이렇게 보고 싶다. 행렬곡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고 그래서 기저가 무한하다, 어쩌라고가 강했는데 그게 체인으로 보면서 아, 이거를 언급해주는 게 더 좋겠다, 배울 때. 기저 무한대야. 근데 그거 있잖아. 체인을 쓰면은 어떻게 잡든 다시 거기로 돌아갈 수 있고, 네가 원하는 대로 볼 수도 있어. 약간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진행돼서. 그러니까 연쇄복 체인룰이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되게 대단한 법칙 같아요. 미적분에서. 그래서 아마 그 미분의 조건 중에 곱함수의 미분이랑 라이프니츠 룰이랑 체인 룰 두 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미분의 뭐를요? 미분이라고 하려면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라이프니츠 룰이고 곱함수의 미분법이고 하나가 합성함수의 미분법, 체인 룰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미분계수의 정의를 통해서 이제 뭐 실수배나 아니면 상수에 대한 미분이나 아니면 더하기 빼기에 대한 미분이 나오는데 곱함수랑 그 뭐죠?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곱함수 같은 경우는 기하학적으로 직사각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직사각형의 x가 변했을 때 전체적인 뭐 넓이의 뭐 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합성함수는 아까 그 제가 그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직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아까 기저 말씀해 주신 것하고 이제 연관을 지어보면 사실 꼭 x랑 y일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베이스를 잡기를 x, y 축을 잡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도 이미 어떤 방향에 대해서 그 미분을 하고 체인룰도 이렇게 적용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나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채널지기는 게 사실 왜 체인룰이 꼭 돼야지 그게 미분이 필요한 거고 미분에 그게 꼭 왜 필요 조건인 거고 또 변수 변환해서 지원 적분을 하는 그게 왜 조건이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좀 생각을 하니까 기저를 어떻게 잡는지에 국한되지 않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 불변하는 성질이랄까? 약간 어떤 기저를 잡든 상관없이 그게 너가 구한 값이 타당하다라는 그 불변하는 성질을 좀 보장받을 수 있는 면에서 그게 적분하고 미분의 필요 조건처럼 여겨지는 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뭐 그러면 공유해 주실 건 없는 것 같고 코멘트나 이런 게 또 따로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하는데 어떨까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